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 방송 역사 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역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만인만세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의 사회를 노리고 있는 기랑입니다. 네 번째 사회를 보네요. 예, 뭐 충렬왕 같은 분이죠. 충렬왕 같은 사람인가요? 예. 예, 왜 충렬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자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고려시대 공부하고 있는 홍시입니다. 예, 네, 저 고대사 공부하고 있는 소울입니다. 예, 노명호 선생님의 책을 읽은 이후로 정말 큰 충격을 받고 있는 다원적 천하론을 붕괴 속에서 또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는 고려인들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배우고 싶은 백년입니다. 예. 네, 백년 선생님은 어쨌든 충격 시리즈. 제가 읽었던 논문하고 책은 다 많은 거예요 지금. 예, 감사하고요. 예, 네, 반갑습니다. 이익주입니다. 예, 이익주 선생님 모시고 아주 고퀄리티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달려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건데요. 고려시대 왕실에서 벌어졌던 이 아침 드라마, 아빠와 아들과 손자가 얽히고 있는 이 복잡한 이 아침 드라마의 마지막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부제를 아빠와 나 혹은 할아버지 뭐 이렇게 아빠와 뚜비뚜바 뭐 이런 노래도 떠오르네요. 예. 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충선왕과 충수관과의 얘기도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몇 가지 좀 모시기 힘든 이익주 선생님 모처럼 오셨으니까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는 이제 대학원생들도 많고요. 혹은 이제 앞으로 이제 역사를 전공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학부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한테 고려사는 이런 분야이다. 이런 비전이 있다. 와. 요즘 트렌드는 어떻다. 빨리 와라. 이런 홍보의 장을 좀 마련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뭐 고려사 시대사 연구자입니다만 우리 역사 속에서 고려가 봄 같다는 생각을 해요. 봄이요. 오. 네. 예. 그래서 광고를 잠깐 하면 제가 5월달에 경향 후마니타스 아카데미 예. 네. 뭐 이런 데서 강연을 하는데 네. 강연 제목을 우리 역사의 봄 오. 고려 500년 이렇게 예. 잡아봤습니다. 네. 대체로 다른 시기와 비교할 때 가장 그 다양성과 역동성이 그래도 비교적 살아있는 이런 시대죠. 그래서 고려시대사 연구자는 전부 다양성, 역동성 이런 것을 굉장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시대사 많이 공부하세요. 좋습니다. 네. 최근에 고려시대사 연구 트렌드라는 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국제관계사가 한동안 유행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1996년에 뭐 고려 원관계사로 논문 쓸 때까지만 해도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저 중국사, 몽골사 하시는 분들이 고려에 관심을 가지고 몽골 고려 관계사를 이제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세대가 좀 지나고 나서는 고려사 연구자들이 고려 몽골 관계사 연구를 많이 하는. 그래서 이 동양사 쪽에서는 몽골사가 핫 이슈가 되고 한국사 쪽에서는 고려 몽골 관계사가 핫 이슈가 되는 이런 시기가 좀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정말 블루오션입니다. 네. 왠지 저도 고려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넘어오세요, 선생님. 아니, 저는 지금 순간적으로 든 게 선생님께서 예. 고려를 봄이라 그래서 순간 생각한 게 봄여름 가을인 줄 알고. 저 그 생각했어요. 이거 고대사는 이거 거의 뭐 혹한이구나. 겨울이나 겨울. 이 미개한 것들이. 우리는 추워. 다양성도 없는. 그렇죠. 다 파시즘이죠. 거의. 근데 사실 사람만 죽이고 뭐. 저는 주제가 네. 그런 새로운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또 갑자기 선생님 주제에 우리 관심 갖지 않았는데. 자흥 모드로 들어갔어요. 네. 새로운 거 하시면 되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려사 굉장히 멋지고 매력적인 많이 시대인 것 오세요. 같아요. 네. 네. 혹시 이제 역사를 전공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대학원 진학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고려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근데 좋은 고려사 생각이고요. 읽으면 재밌어요, 진짜로. 저도 이제 저 어. 고대사 전공자지만 네, 맞아요.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 읽으면 되게 재밌다는 생각 많이 진짜로. 했어요. 조선어실은 너무 길어서 힘들고. 조선왕실은 재밌어요. 너무 길고요. 딱 읽기 좋아요.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가 딱 읽기 좋고 이제 고대사 삼국사기는 재미가 없어요. 너무 양상해서 딱 좋은 게 고려사예요. 하지만 겨울이 좋으신 분들은 고대사 하셔도 좋고요. 예, 잘 들었고.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충짜돌림의 왕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소위 이제 원 간섭기 들어가면서 왕들 이름이 그 전에 이제 무슨 종 하던 왕의 이름들이 이제 충 무슨 왕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거 아주 단골 메뉴예요. 네. 우리가 태정태세문단세 네. 고려 버전은 태해정관 경성목 어. 하는 것은 묘호입니다. 예. 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다음 그 지어주는 거죠. 그 왕의 그 이미지에 맞게 네. 한 글자를 짓고 뒤에 종자를 붙입니다. 네. 고려는 전부 종이에요. 태조만 조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됐는데 이건 묘호인데 이 묘호를 짓는 것은 황제만이 할 수 있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네. 그런데 고려시대 사람들은 뭐 우리도 황제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네. 이 묘호를 지었죠. 네. 갑자기 충선왕이 이건 아니야 그러고 나선 겁니다. 충선왕이 그런 거예요? 네, 충선왕이 이제 자기 아버지 충렬왕이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예. 신하들은 전부 전례에 따라서 묘호를 지어드립시다. 그랬더니 충선왕이 그건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책봉을 받은 제후인이 삼국 원나라에 시호를 요청을 해야 된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해서 고집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돌아가신 왕의 시호를 요청했더니 원에서 뭐 우리가 먼저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참 장하다 하면서 충렬이라는 시호를 주면서 예. 이왕 주는 김에 그 앞에 두 왕 고종에게는 충헌, 원종에게는 충경이라는 시호를 줍니다. 그래서 수급해서. 충자를 이제 그 돌림자라고 할 수 있나요? 네. 해가지고 충헌, 충경, 충렬, 충선, 충숙, 충해, 충목, 충정 왕까지 원에서부터 시호가 온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왕은 공민왕인데 공민왕은 그 전통이 계속돼가지고 명에서 시호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왕, 창왕은 시호가 아니라 그냥 왕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이름. 왕의 이름이 왕우니까 그냥 우왕, 왕창이니까 창왕. 공양왕은 원래는 공양왕이 아니고 공양군으로 강등돼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뒤에 공양왕으로 추존한 거고 여기에서 충선왕의 그 기본 생각을 읽을 수 있죠. 뭐냐면 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제후라고 하는 이 지위를 분명히 해야 되고 어기면 안 된다. 저는 이게 충선왕이 한 건지 정말 몰랐어요. 당연히 원에서 이걸 요구해서 받아들인 건 줄 알았는데 또 이런 뒷얘기가 있었군요. 네, 그게 정말 돌아가신 충렬왕에 대한 가장 큰 불효였을 거예요. 충렬왕은 살아서 늘 부족하더라도 우리 것을 지켜야 된다였거든요. 근데 아들이 자기 이름을 자기 뜻과는 정반대되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펜다대 안 맞아. 우린 제후국이라고 아무도 안 했어. 우리 주제에 무슨 하면서. 이런 묘호가 원래 이제 황제들 쓰는 거라고 해서 맞아요. 고대에는 이제 그 사례가 우리는 하나가 있죠. 태종무열왕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태종무열왕이라는 이걸 붙이어서 당나라에서 문제 삼아요. 이게 맞아, 뭐 하는 맞아. 거냐, 미친 거 아니냐, 왜 그런 걸 쓰느냐 했는데 시호 논변 예. 논문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명이 더 묘호가 있었다고 주장했던 저의 논문도 있습니다. 뭔가요? 누군가요? 원성왕이요. 원성왕이라고요? 열조 원성왕. 그 비문에 있어요. 근데 그 열조를 보통 묘호로 안 보는데요. 예. 저는 좀 묘호로 접근을 해서 했던 제 논문도 있습니다. 예, 본인의 소수설이죠. 예, 소설도 있지만 뭐 어쨌든 태종무열왕이 대표적인데 그래서 이제 신라에서는 이게 삼국 통일을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신 분이고 업적이 크기 때문에 우린 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려서 결국은 무열왕만 앞에 태종이 붙은 태종무열왕이라 좀 특이한 이름을 가지게 됐죠. 당태종이랑 똑같이 태종을.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좀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고려는 얘들은 원래 자기네 뭐 이제 황제랑 막 섞어 쓰니까 용어 네. 같은 것들을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조선에서 계속 이제 묘호를 쓰는 거 보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얘네들은 그 예법 따지는 애들인데 왜 조선은 그걸 또 계속 썼을까요 또? 조선에서는 그 논쟁이 있죠. 세종 때 이 묘호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거 가지고. 근데 조선은 4대의 명분을 그렇게 찾으면서도 정말 거의 유일하게 태정태세 문단세를 지킵니다. 참남되게 이것만큼은 참 희한합니다. 충선왕은 알아서 이렇게 그러게요. 엎드렸는데. 네, 뭐 아무튼 좋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말한 것처럼 충선왕은 지금 왕위를 2개나 가지게 된 사람이었는데 그걸 이제 물려줍니다. 고려 왕위를 자기 아들인 충수광에게 물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계자로는 또 조카인 고를
왕고죠. 예, 왕고를 충수광의 후계자 자리에 임명시키고 자기는 이제 심왕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런 양상이 됩니다. 결국은 이 분위기 보면은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형식은 취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그냥 꼭두가시처럼 실제로는 자기가 다 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걸 충수광 입장에서는 좀 또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자기가 왕 됐는데 뭔가 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 같고. 자, 지금 그 이후로 어떻게 이제 얘기가 흘러가나요? 그 충수광이 말씀하신 대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계속 친정,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그 정치를 행사하려는 시도를 하는데요. 예컨대 충수광 5년에, 그러니까 1318년에 그 장문의 교서를 반포해서 개혁을 표방하고, 그다음에 부왕의 측근 세력을 숙청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잘 안 돼요. 충수광의 시도가. 이거는 그 충선왕과의 싸움에서 아직까지 그 패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충선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심왕위까지 이제 뺏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선생님께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왕 개인이 하는 게 아니죠. 이 네. 왕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 뭐 우리가 세력이라고 부릅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기분이 나빠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도 있고, 측근 정치라고 하는 게 충렬왕, 충선왕 2대에 걸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고려의 관리들 가운데에서 그 다음 후계 왕에게 말하자면 배팅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누가 후계 왕이 되나 네. 세자 시절에 원나라에 가서 수교할 때 시중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자가 수교하러 간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거기 줄을 서가지고 따라가는구나.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뭐 충수광이 나는 싫어도 왕이 된 이상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네. 세력을 만들고 우리가 권력을 잡아야 된다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움직일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어요. 아버지의 측근들이 하는 정치가 워낙 엉망이고 자기들 사욕을 채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명분을 세워서 아버지의 측근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첫 시도가 충수광 5년에 충수광이 뭐 결과적으로는 친정을 모색하는 게 됩니다만 네. 교서를 반포해서 이런 거는 바로잡겠다 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낸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바로잡을 그게 다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측근들이 하고 있는 일이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측근 세력 몰아내고 내 측근 세력이 권력을 잡게 하겠다. 결국은 이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어린 아들의 이 좀 섣부른 도전이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충선왕이 개입해서 누구를 처벌해라. 이렇게 전지가 내려와요. 네. 충선왕이 짬밥이 있죠. 그동안에 그렇죠. 자기 네. 아빠랑 싸워왔던 것도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았죠. 그래서 네. 충수광이 한번 시도했다가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나와버려요. 잘못 건드렸군요. 네. 그런데 이러고 있을 때 더 큰 파도가 몰려옵니다. 아빠랑 아들이 싸우고 있을 때. 네. 예. 그래서 충선왕이 작은 승리를 거뒀을 때 예. 저쪽에서 파도가 막 몰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예. 무슨 파도인가요? 무슨 쓰나미인가요, 이게? 엄청난 파도가 그게 뭐냐면 인종이 죽어요. 맞다.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후계의 문제. 네. 원나라 황실에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다시 거죠. 말씀드리면 무종이 먼저 되고 인종이 되면서 약속했던 게 인종 다음에 무종 아들을 그렇죠, 해주겠다라는 그렇죠. 그 약속과 관련된 예. 거겠네요. 네, 그리고 그 인종이랑 충선왕이랑 친했고요. 예. 네. 근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모든 권력의 원천이 지금 날아가 버렸네요. 그렇죠. 날아간 거예요. 거기다가 날아갔을 뿐 아니라 정말 원이 아주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데 원래 무종이 먼저 하고 인종이 다음에 하고 그 다음은 무종의 아들이 계승한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이걸 인종이 안 지킨 겁니다. 저는 안 지킬 것 같았어요. 네. 누가 그걸 지키려고 하겠어? 자기한테 권력이 들어오면. 예. 그래서 자기가 황제니까 후계를 자기 아들로 만드는 데는 성공해요. 이게 시데발라라고 하는 영종이라는 황제인데 예. 정통성이 없잖아요. 약속을 어겼으니까. 몽골인들이 되게 약속을 중시하나요? 그렇죠. 예. 네. 고려에 대해서도 약속을 끝까지 지키잖아요. 신실한 사람. 그래서 원 황실 안에서 황후를 비롯해서 원 몽골 귀족들이 시데발라하고 이 새 황제하고 대립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 인종과 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안정되었던 충선왕의 지위가 예. 아주 격심하게 흔들리게 되죠. 아. 이 충선왕이 영종과 그 권신, 이 권신의 이름이 태무데르라는 사람인데 네. 이 태무데르 그리고 영종과 태무데르의 싸움에서 충선왕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지위가 송수리째 날아갈 수도 있는, 예. 흔들릴 수도 있는 이런 위기가 한번 더 오게 되는 겁니다. 충선왕 입장에서는 근데 영종하고 붙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아버지인 인종하고도 친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영종과 접근을 해서 영종의 후원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영종이 네. 앞에 인종만큼 충선왕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반대쪽 태무데르 쪽에서 계속 영종을 공격하면서 그 공격이 충선왕한 때까지 미쳐오게 됩니다. 본인이 탱커 역할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탱커라는 거 잘 모르시겠죠, 선생님. 그 게임에 보면은 이제 역할을 맡아요. 그래서 그룹을 지어서 싸우는데 몸집이 체력이 좋은 애들이 앞에 나가서 적의 공격을 맞아주는 역할을 하고 공격력이 좋은 사람이 뒤에서 이제 공격만 전념하는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충선왕은 원래는 과실을 따먹는 사람이었는데 적당히 도와주고 서포트해주면서 자기가 이제 앞에 나가서 두들겨 맞는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그 충선왕이 네. 유배를 당해요. 예. 유배를 어디까지 가냐면 예. 티벳까지 갑니다. 멀리 갔네요. 서쪽 끝에 그 당시의 그 세계의 넓이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쵸. 정말 넓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제일 멀리까지 가본 사람이 충선왕일걸요? 그럴까요? 대단하다 진짜. 해초 스님을 졌습니다. 아니 근데 해초 스님이 그 해초 스님이 아니란 말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 더 네. 멀리 간 사람 알아요. 누구? 예, 사마르칸트에 보면 아프라시아 벽화에 고구려 애들이 갔다 간 흔적이 있어요. 네네. 사마르칸트까지 간 네네네. 고구려 애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요인으로는 충선왕만한 사람이 없어요. 네임밸류 지금. 있는 사람 중에선. 네, 진짜 아무튼 유배 어떡해. 그러면 뭐 티벳 뭐 이 정도는 가야 유배가 되는 거겠죠. 네. 그 진짜 충선왕이 이제 힘을 잃게 돼요. 아, 이것이 충선왕과 싸우고 있던 아들에게는 기회가 됐겠죠. 네, 예. 그런데 예. 이 아들 또한 편안하지가 않아서 네. 이제 충선왕은 태무데르 쪽에서 공격해서 유배를 보낸 거잖아요. 네, 예. 그 아들이 너무 좋아진다는 건 세상이 다 아니까 네. 이걸 그냥 두지 않죠. 그래서 영종 쪽에서 네. 충수광을 원으로 불러서 예. 국왕인을 빼앗고 억류를 시켜버립니다. 아니 왜 또 그렇게까지 또 아들한테 그러면 고려 왕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이제 사정이 있어요. 예. 충수광이 먼저 움직여요. 아버지가 티벳으로 유배 갔다는 소식을 듣고 충수광이 이제 가가지고 몽골의 정치 세력하고 손을 잡으려고 한 이 겁니다. 찬스를 살리려고. 그렇죠. 그때 이 그 매개 예. 거간 역할을 한 것이 고려 환관이에요. 예. 고려인 환관으로 몽골에서 활동하던 사람인데 네. 임바얀 투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임바얀 투쿠스라고 하는 환관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임바얀 투쿠스는 태무데르하고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태무데르, 임바얀 투쿠스, 충수광 요 연결이 하나 생기고 예. 그것과 대립하고 있었던 영종 예. 그리고 영종이 등용한 배주라고 하는 그 승상 예. 그리고 충선왕 예. 이런 연결이 하나가 생겨서 고려 충선왕과 충수광 부자의 싸움이 갑자기 원의 그 정쟁하고 1대1로 연결이 돼서 이제는 몸통이 흔들리면 꼬리는 막 정신없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날아다니는 예. 이런 모양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건 충수광 입장에서도 약간 좀 애매했겠어요. 어쨌든 지금 황제가 있는데 황제 반대쪽에 서버리는 셈이 됐잖아요. 그렇죠. 충수광 입장에서도 이게 반가운 상황이 아니겠는데요. 원했던 바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이길지는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에요. 네. 그 태무데르가 이길지 예. 영종이 이길지. 그런데 몽골의 정치사를 이렇게 보면 이때부터 황제를 능가하는 권신이 출현해요. 네. 테무데르가 처음이고 예. 이 다음에 엘테무르, 그 다음에 바얀, 그리고 톡톡까지 네. 원신들이 나오기 때문에 충수광의 입장에서 볼 때도 반드시 불리하다고만 볼 수 없는 거죠. 둘이 싸우는데 아무튼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어느 한편에 지금 속하게 된 겁니다. 역사공작단 다식도 역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역사공작단에 쌈짓돈 한번 후원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후원은
팟빵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저희 공식 계좌로 쏴주시면 됩니다. 공식 계좌는 국민은행 04-840-04-174847 김태현입니다. 1,000원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후에 이제 고려 왕실도 지금 이 정쟁에 휩쓸리게 됐고 여러 가지로 이제 흔들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텐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충선왕은 지금 귀양가 있고 네. 충수광은 갑자기 정쟁에 갑자기 휩쓸려 있고 예,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뒤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충선왕은 실각을 했긴 한데 예. 충수광이 권력을 잡는 과정은 굉장히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좀 그 전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이 직전인 충수광 3년, 그러니까 1316년에 그 충선왕이 심왕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원래 심왕도 예, 있었고 고려왕도 고려왕에도 있었는데 있었죠. 고려왕은 예. 충수광한테 줬고, 근데 그 심왕위마저도 그 조카인 왕고에게 이제 넘겨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음. 충수광 다음 후계자로 일단은 만들어져 네. 있었는데 네. 결국은 심왕 자리를 이때 가져가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충선왕한테는 사실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거죠. 자기는 그렇죠. 왕위도 2개 다 내놨죠. 저기 티베트까지 유배를 갔죠. 그래서 티베트로 유배를 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해요. 막 고생했겠죠. 그러겠죠. 네, 고생한 그 사료를 읽어보면 그 음식도 거의 안 맞아요. 네, 그런데. 눈물이 날 정도로 양전 먹어보셨어요? 아니요. 예, 백녀선생님 드셔보셨나요? 안 먹어봤어요. 그거 맛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건강에도 좋고. 아니에요. 예, 저희 한국인은 된장국을 먹어야죠. 네, 네. 예, 계속 이어해 주시죠. 예.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새로 즉위한 원 황제의 영종이 예. 이 충수광이 아니라 심왕고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아, 네. 그럼 이 틈을 타서 심왕을 지지하는 세력이 음. 이 충수광을 고려에서 몰아내자. 그리고 아. 심왕을 고려왕으로 즉위시키자. 또 이렇게 꼬이는군요. 네. 예. 복잡합니다. 네, 예. 너무 복잡하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른바 저희가 말하는 심왕 옹립운동, 그러니까 예. 심왕을 옹립하자는 그런 운동인데요. 고려 왕을 옹립하자는 얘기죠. 예, 심왕을. 그렇죠. 네. 어. 그럼 도대체 이 심왕 옹립운동이 왜 이렇게까지 사태가 전개되었으며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사실 이게 고려라는 국가의 보존과 굉장히 중요하게 관련이 있는 사안이거든요. 잘못하면 고려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심양 지방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홍씨 집안은 어떻게 됐나요? 홍씨 집안은 이쯤에는 그냥 사라졌나요? 홍씨 집안은 이 국면에서는 잘 안 나타나요. 예. 일단 그 충선왕에게 도전을 했다가 네. 한번 홍중이가 처벌당하는 일이 있거든요. 네, 예. 그 이후로 홍씨 집안의 얘기가 한동안 나오질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군요. 홍씨 집안은 쩌리가 되는 거고. 자, 아무튼 이제 이 심왕고가 고려 국왕이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당연히 이제 심왕 자리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고려 국왕 자리까지도 내가 먹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것 같은데 이후에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죠. 네, 하지만 좀 분명한 거는 예. 두 개의 세력이 있고 예, 예. 고려의 충수광파, 충선왕파가 그 한 세력씩과 지금 손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싸움은 충선왕, 충수광의 대립보다는 원에서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원의 상황이 워낙 복잡해서 지금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네, 복잡한 거는 네. 간단하게 어떻게든. 네. 근데 예. 이렇게 복잡한 가운데에서도 예. 계속 원에 먹히고 있는 주장 하나가 뭐냐면은 예. 세조구제입니다. 세조구제. 네. 그 충수광을 폐위시키고 네, 예. 그 조카를 예, 예. 왕으로 세우는 것은 이거는 세조구제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이 계속 설득력을 얻어요. 예. 그래서 영종이 심왕고를 더 가까이 하고 네. 심왕고가 어떤 면에서는 충선왕과 더 가까울 수 있고 왜냐하면 아들과는 달리 대립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 그럼에도 친한 게 불구하고 혈연이 아니라 친한 게. 네.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왕옹립운동이 그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데요. 원에서 안 된다. 최종적으로 거부를 해요. 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충선왕한테 고려로 돌아가라고 요구했을 때 원에서 그 내세운 그 조건이 뭐냐면 네. 일신상에 두 개의 왕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심왕옹립운동이
아, 근본적으로 그 문제에 가서 부딪히게 돼요. 그렇죠. 예. 심왕인데 모순이네. 이 사람을 고려왕으로 만들게 되면 이 사람이 두 개의 왕위를 갖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심왕 옹립운동을 추진한 사람들도 그런 논리적인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던 거고 이걸 받아들이는 원에서 볼 때도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지지부진해지죠. 이고가 또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희망 자리를. 왕고. 예. 그럼 이제- 그렇죠. 네. 왕고죠. 이고가 네네. 아니라. 예. 네, 그러면 이제 심왕 자리를 또 놔야 되니까 예. 그래서 심왕 옹립을 추진하던 사람이 예. 그럴 거라면 음. 더 근본적인 대안을 들고 나오는데 고려를 없애자예요. 네. 갈 때까지 갔군요. 그렇죠. 야, 네. 갑자기 이상하게 튀어버리네요. 거의 여기서. 갑자기 뭐 우남 박사님 생각도 나고 살짝 예. 아, 여러 가지가. 일이 이렇게 돼버리는군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입성론이 등장하게 되는 네. 거군요. 네, 이른바 입성론인데요. 자, 입성론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는 그- 이제 이걸 입성 책동이라고 옛날에 많이 아, 들었는데. 입성 책동이라고도 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심왕 옹립에 실패한 이 심왕파들이 네. 이제 고려를 아예 원나라의 일부로 그 들어가게 하자. 들 입자에다가 그 지방 행정단인 성 예, 그래서 성자. 입성입니다, 네, 여러분. 그 성, 설립자. 아 설립점이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을 예. 세우자. 네. 이런 예. 겁니다. 이래서 아. 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드립인 줄 알았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입성론이란 거는 고려를 없애고 원의 통치기구인 정동행성을 실질화해서 네. 고려를 원의 변방에 위치한 지방 행정구역으로 삼자고 이렇게 내가 못 주장한 먹을 바에야 논의입니다. 없애버리겠어. 이거군요. 그래서 원나라는 사실 그 전부터도 복속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 행성을 설치한 바 있었는데요. 저희 뭐 저번 시간에 네. 얘기했다시피 예. 이제 고려의 경우에는 이 정동행성이 사실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입성론을 제기하면서부터는 정말로 이게 고려가 원에 먹히는 그야말로 정말 네, 내선일치 같이. 쉽게 네. 말해서 직할 예. 지배 형태로 가는 거죠. 네, 네. 네. 하남성 뭐 산동성 아니 물론 그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고려 국왕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충수광 입장에서는 정말 펄쩍될 일일 테고 어떻게든 이걸 막으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티벳에 가 있는 충선왕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인가 양 이게 요구 궁금해지는 요구르트를 상황입니다. 먹으면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라마를 행동을 보면서 취했나요?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 입성론은 고려를 없애자는 얘기고 세조 이 고려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세조 구제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전까지 존재했던 정동 행성이 이게 진정한 행성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충수광을 비롯해서 고려의 온 관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 세조 구제에 어긋난다. 예. 네. 역시 세조구제는 네, 세조구제. 아직까지 진짜 맞는 키네요. 네. 근데 게다가 이때 영종이 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조서를 내려서 앞으로 세조의 정치를 회복하겠다. 명분까지. 네. 이러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현이 이제 상소한 말 가운데 다른 일에는 전부 세조의 정치를 회복한다고 하면서 고려에 대해서만 안 그러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따져요. 야, 논리적입니다. 받아들여져요. 네. 네. 예. 근데 또 그 원나라에서도 그 내부에서도 이 문제가 됩니다. 거기 이제 전 통사사인이라고 하는 관직인데 왕관이라는 사람이 장문에 상소를 올려요. 거기에 이 입성이 안 되는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 세조 구제에 어긋나는 일이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입성론이 좌절되는데 입성론이 이렇게 전개될 때 그 충선왕이 뭘 하고 있었는지가 궁금하죠. 네. 아주 궁금합니다. 네, 충선왕은 티벳에 가 있으면서 심왕 옹립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일체 관여하지 않아요. 근데 심왕 옹립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 보면 대체로 면면이 충선왕의 측근들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네, 예. 충선왕과 충수왕의 그렇죠. 대립 관계. 라인이 이렇게 짜였으니까. 그렇죠. 예. 대개 자기의 측근들이 심왕을 옹립한 것에 대해서는 충선왕이 아무 대응을 안 함으로써 사실은 방조하다가 네. 입성책동으로 선회하면서는 적극적으로 이건 안 된다. 하는구나. 네.
선을 넘었군요. 네, 충선왕이라는 그래서 말. 충선왕이 이러이러한 요지로 글을 올려서 이걸 어. 반대를 해라, 코치를 해요. 이게 갑자기 아빠와 아들의 연합전선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연합전선이 본의 아니게 만들어지는 건데 네. 충선왕은 아마 티벳에서 네. 땅을 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르트를 자기가 젊었을 때 한 그 정책, 예. 네. 아버지가 한 세조구제를 내세워서 몽골과 고려 사이에 벽을 치고 예. 그 영향이 안 미쳐오게 하는 이 정책을 허문 게 자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자기의 개인기를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것이 결국은 원의 정치적인 이런 여러 가지 변동이 고려로 직접 미쳐오게 되는, 말하자면 방파제를 자기가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 자기가 유배도 당하고 고려는 없애질 위기에 처하고 이게 아이고야. 전부 내 탓이오죠. 400년 네. 사직이 내 대에 끊겨 있어. 거기다가 자기가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자리까지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는 요 녀석이 네. 요 녀석이 앞장서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황당하겠네요. 예. 아마 그때 충선왕은 정말 내 탓이오를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이게 잘못한 거다. 예. 그러면은 이걸 계기로 혹시 충선왕하고 충수강하고 화해를 하는 건가요? 아빠와 아들의 눈물겨운 상봉이 일어나면 정말 그림이 되긴 하는데 아니 충선왕이 죽어요 그냥. 그래요? 화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제 영종이 또 죽어요.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네, 이상한 타이밍에 죽죠. 영종은 이제 거의 암살을 당하는데 암살당하고 태정제라고 하는 새로운 그 황제가 즉위해서 예. 충선왕을 소환하고 예. 충수광도 복위시키고 예. 이제 정상으로 다 돌립니다. 그래서 충선왕이 티벳에서 돌아오는데 네. 돌아와서 이제 대도, 지금 네. 북경이죠. 대도에 도착해서 얼마 안 있어서 죽어요. 네. 이거 참 안타깝네요. 파란만장한 삶입니다. 어. 네. 화해가 만나서는 안 된 거죠. 예, 만나서는 안 됐고. 여러분 부모님 계실 때 잘 해주세요. 충수강이 어떤 감정이었을지도 좀 궁금하네요. 어쨌든 그렇게 대립하던 아버지였는데 막판에 어쨌든 고려라는 나라를 지키려고 아버지도 많이 애를 써줬고 자기 왕위도 결국은 아버지가 애를 써준 덕분에 지켜진 셈이 됐는데 참 충수강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궁금하긴 하는데 뭐 어찌됐던 간에 충수강은 이제 왕위에 오른 지 12년 만에 무려 자기가 직접 정권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네, 아마 뭐 개인적인 감정이 복잡했겠죠? 예, 하여튼 뭐 이때부터 그렇겠죠. 네, 충수강이 직접적으로 네. 그 정치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예. 네. 근데 예. 고려사를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보는 사람들은 네. 그냥 진짜 단순한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네. 충선왕이라는 사람이 몽골 왕비, 네네. 몽골 공주랑 결혼해서 기국대장공주. 개국대장공주 사이가 안 좋아져서 나중에 결국 몽골에서 쫓겨났잖아요. 네. 예, 사람들이 그게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이 충선왕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전공자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네. 이게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몽골 쪽이랑 다 이제 선이 연결돼가지고 서로 지지하는 파와 반대파와 싸우다가 몽골 황실 내에 어떤 왕위 계승 싸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이 되고 또 그 몽골 왕실 내에서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고려 내에서의 그 자기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툭탁거리는 싸우는 이런 그 묘한 그 갈등 구도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순진하게 생각해왔던 이 충선왕의 이미지하고 전혀 지금 맞지 않는 그런 거란 거죠. 네. 아무튼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복잡하게 전개되었었던 아빠와 아들, 손자 막 아무튼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된 내용들이었는데요. 자, 물론 이건 첨언입니다만 사실은 그 몽골 제국 자체가 쿠빌라이는 좀 오래 집권을 했는데요. 그 이후 마지막 황제인 그 순제라고 하는 그 사람 사이에 아마 평균 재위 기간이 뭐 거의 대통령 임기 같이 그럴 거예요. 네. 정말 짧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고려의 어떤 많은 내정도 같이 얽혀서 얽히고 설키고 좀 그게 더 가중되었던 것 같아요. 심하게 사실은. 막 흔들렸다는 그렇죠. 거죠. 왕들이 예. 오래 하고 못하고 제명에 죽는 사람 못하는 사람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근대 시대는 왕이 오래 사는 것도 훌륭한 거예요. 나라의 큰 복이에요. 예. 네. 저도 그 백년쌤 말씀하신 거에 첨언인데요. 네. 제가 그 이거 공부하면서 네. 몽골 제국사, 몽골사를 좀 읽었는데 네. 뭐 좀 하면 죽고 뭐 좀 하면 맞아요. 죽고 뭐 좀 하면 죽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인생 무상하다. 아니 무슨 권력이 뭐라고 저렇게 최고위까지 가려고 아웅다웅 싸웠다가 네. 좀 있으면 죽고 좀 있으면 죽고 좀 있으면 죽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 왜요? 몰라본 사람만이 느낄 아, 수 있는 그렇구나. 거예요. 예. 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충수광이 이제 긴 이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자기가 제대로 이제 주도하는 그런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충쩌돌림의 왕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지만 아직도 충쩌돌림의 왕들이 더 남았어요. 남았지만 저희가 뭐 계획상 그분들까지 다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하게 됐고요. 간략하게 짧게 이 충수광을 비롯해서 그 뒤에 이제 왕이 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좀 한번 이익주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앞으로도 고난의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충수광의 그 불행도 끝난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아버지가 죽고 왕위를 회복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의 신임이라고 하는 게 충수광에게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원이 권신들이 등장하고 황제가 단명하고 이러면서 정치적인 소용돌이로 빠져들거든요. 네. 여기에 고려의 왕들이 충수광을 비롯해서 같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죠. 충수광은 당장 자기 아들 충혜왕인데 이 충혜왕과 또 한 번의 엎치락 뒤치락을 겪게 됩니다. 이거 다시 또 특집 방송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네. 이거는 이제 원의 권신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왕이 바뀌는 이런 일이 또 한 번씩 있어요. 그리고 충혜왕이 그리고 이 과정을 보면 뭐 격세유전이라고 합니까? 정말 아버지와는 싸우고 할아버지를 닮는다는 이런 아주 우연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충혜왕은 충선왕을 닮는 건가요? 그렇죠. 충수광은 충열왕이 했던 것을 다시 하려고 해요. 아. 왜냐하면 이런 정치적인 어려움이 아버지의 정책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할아버지가 맞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충수광은 다시 그 원과의 관계를 좀 멀리하려고 하고 충혜왕은 다시 또 가까워지려고 하고 예. 그래서 충렬, 충숙, 충선, 충혜왕의 두 개의 계보가 만들어지는 거죠. 또 희한하게 돌아가는군요. 근데 충혜왕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굉장한 폭군 내지 암군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조선 시대의 고려사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뭐 인종이 아니죠. 의종에 대해서 이 경연 시간에 아마 그게 아마 누구였죠? 성종이었던 것 같아요. 성종이 경연 시간에 의종 얘기 나왔을 때 야 정말 고려 왕들 중에 제일 형편없는 게 의종인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신하들이 아닙니다. 충혜왕이 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했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거의 내가 비슷해요. 그런 아들을 낳을 줄이야. 예. 충혜왕은 역시 이게 충혜왕이 대중적으로도 한번 좀 오르내렸던 게 예전에 기황후 드라마를 할 때 이 남자 주인공인 고려왕 역할 주진모 주진모죠. 씨? 예, 주진모를 충혜왕을 모델로 만들었는데 일단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은 충혜왕이고 여자 주인공은 기황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혜왕이 누군지 모르죠. 근데 이제 역덕들이 이제 발끈한 거죠. 아니 충혜왕을 어떻게 남자 주인공으로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 드라마를 만든 사람들은 충혜왕을 이제 원나라에 대응하는 아주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고려의 왕. 왜 충혜왕이 이제 뒤시기에 욕을 먹게 되느냐? 그건 원나라랑 대응을 했기 때문에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나쁜 식으로 이렇게 막 모함이 된 거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네티즌들이 거기 동의하지 않았죠. 그래서 난리가 치다가 결국은 기황후 만들 때 이 사람은 충혜왕이 아니다. 그냥 왕이다. 그냥 왕이다. 가상의 왕이다. 그래서 이 사극이 되게 이상해졌어요. 주인공이 기황후는 실존 인물인데 고려의 왕은 가상 인물이 돼버린 되게 희한한 상황도 펼쳐지게 되거든요. 네, 충혜왕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충혜왕은 고려 왕들 가운데 유일하게 원에 압송되어 가서 원에서 유배를 가다가 유배지에서 죽어요. 아이고. 네, 아무튼 그런 아주 좀 그 비참한 말로를 보이는데요. 자, 아무튼 뭐 시간이 없으니 그 얘기 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뒤를 좀 정리를 하면 심왕 옥립운동과 입성책동을 거치면서 나타난 중요한 그 변화는 원에 기대서 고려를 없애려고 하는 세력.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부원 세력이 다시 등장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원 세력은 충렬왕이 세조구제를 처음 만들어 나갈 때 홍차구를 돌려보내면서 사실은 없어졌었어요. 이 세력이 이제 이 충숙 충혜왕대를 거치면서 다시 등장하고 여기에 아주 기름을 붓는 것이 기황후의 출현이죠. 네. 고려 여인이 몽골 황실의 황후가 되고 그 일족이 고려에 돌아와서 권력을 좌지우지하면서 네. 이 부원 세력이 강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공민왕의 반원 운동이 일어나고 극적으로 이 원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이런 그 뒤의 흐름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충렬왕이 이제 몽골 갔다가 돌아와서 즉위하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었다. 변발을 딱 하고 개체 변발하고 나타나서 몽골시 복정을 하고 신하들한테 왜 니는 하지 않느냐 하면서 했던 게 이제 하나의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다면 공민왕 역시 이제 몽골에서 그렇죠. 돌아온 다음에 멋있죠. 바로 그 누구였죠? 이원종인가요? 예, 얘기를 하죠. 우리의 원래 복식을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공민왕이 그걸 기뻐하면서 딱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시작과 끝에 복색으로 시작하는 거죠. 헤어스타일부터 해갖고 이 고려 성격이 확 바뀌는 게 그래서 상징적으로 두발 규제를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선생님들이. 사랑합니다, 선생님들. 사람은 이제 머리 스타일이 중요하다. 네, 그럼요. 예, 참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공민왕 이후에 이 고려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역사는 우리가 사실 이거 다뤘어요. 예, 공민왕 이후에 고려의 황혼편이 있습니다. 106편에서 107화에 걸쳐서 네. 저희가 한번 다룬 바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그걸 들어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4회에 걸쳐서 고려 말의 원 간섭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기존에 알고 있었던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구체화돼서 느껴지는 바가 많았어요. 예, 백년 선생님 말대로 충격의 연속. 아니 전 진짜로 예. 이게 시대가 그 안에서 물론 당연히 이 움직임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은 이 정도로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나름대로 고려가 많이 좀 자기 반경을 넓히려고 하고 이런지는 몰랐어요. 제 생각보다는 상당히 역동적으로 움직였다는 걸 알았어요. 굉장히 생생하게 네. 느껴지죠. 이 고려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오히려 그 부원배, 네. 고려의 원나라에 이제 빌어붙으려고 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반대로 맞죠, 부자가. 고려의 자주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네, 이런 네. 단순 구도로 보면은 네. 뭐 충수광, 충렬왕 이런 사람들의 그 업적이나 다툼 같은 게 원과의 관계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원나라가 간섭하려고 할 때 피하려고 하고 간섭 막으려고 하고 이런 단순 구도로 봤는데 사실은 뭐 충선왕, 충렬왕, 뭐 충수광 가릴 것 없이 원의 어떤 황실의 어떤 왕위 계승까지 깊숙이 관여하면서 이 고려에서의 자기의 권위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아주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선과 악의 어떤 대립구도로 우리가 나눌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고려 내에서의 어떤 전국이라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몽골과 그 원과 고려의 어떤 조공채권 관계로만 이게 다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고려에서도 역이용하면서 그렇습니다. 자기 내의 어떤 정권을 갖다가 유일하게 이끌어 나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면에서 이 충자 돌림 왕들의 어떤 정치 행태를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네. 예, 그런 이 거를 한국사의 얘기한 거죠. 공무원 시험에 나오면 또 이제 욕을 먹게 된다. 분노를 하면서 예. 어느 충을 말하는 거냐. 하면서. 예. 그리고 어쨌든 이 충씨 돌림자 왕들의 정말 생생한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한 가지 또 이제 한 번 더 이제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팟빵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우측 상단 화면을 보시면 스마트폰의 우측 상단에 하트가 있습니다. 빨간색 하트. 예, 이 선으로 되어 있는 안이 비어 있는 이 하트가 있는데요. 요걸 한번 꼭 눌러주시면 속이 꽉 찬 하트로 변합니다. 서울 선생님 스드메 기념으로 한번 눌러주세요. 예,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희에 대한 사랑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만인만색 역사 공작단 다시 또 역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